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교촌 치킨으로 대표되는 교촌 F&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는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인데요. 이게 이제 업계 1위를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2022년에 벌써 업계 1위에서 밀려서 BHQ나 BBK인가요? BBQ인가요? 하여튼 그런 그 치킨 프랜차이즈들에게 밀려서 지금 업계 3위에서 4등, 5등까지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교촌 치킨은 2022년에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그때 이후로 계속 치킨 가격을 올리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돼서 소비자들한테 반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치킨이 오랫동안 먹어와서 그런지 달달하니 맛은 있습니다. 저도 가끔 그 1차를 저녁 식사를 하면 2차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치킨 좀 먹으려고 같이 술자리 하는 지인분들하고 가끔 가는 곳인데 근데 여기가 가격이 확실히 좀 많이 오르긴 올랐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한번 그 치킨 한 마리 놓고 맥주를 먹으면 그래도 한 3, 4만 원 쉽게 그냥 훌쩍 나가버리니까요. 가볍게 먹는 게 이제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자, 하긴 그렇고 이 교촌은 이 국내 시장 2022년부터 국내의 신규 출점을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말뜻은 이 교촌 치킨이라는 브랜드의 이런 뭐랄까요, 그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출점을 많이 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서로 이제 하나 동 정도의 거리를 둘 수 있는, 그리고 한 그 가맹점이 일정 수준의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이 교촌 이 치킨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치를 높여주는 측면도 있는데요.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맹점주들에 대한 얘기고요. 왜냐면 이 가맹점주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이 가맹점을 포기할 때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똑같은 이 교촌치킨을 물려받아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권리금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. 이게 이제 권리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먼저 장사를 해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돈을 받게 되는 건데요. 이 교촌치킨은 일정 거리의 그 지점 간, 그러니까 가맹점 간 거리를 일정 구간을 두고 그 안에 시장을 서로 분점해서 따로 나눠 가지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려고 합니다. 거기다가 신규 출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가맹점만 거래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이 교촌치킨이라는 이 브랜드의 이런 그 권리금이 올라가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. 몇 년, 그 2022년 이후로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 가맹점주들이 이런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좋아했었는데, 근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확실히 나빠지면서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교촌치킨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치킨 브랜드와 다르게 그동안 쌓아놓은 이런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또 충성 고객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2만 원짜리 치킨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. 특히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돼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가맹점이 문제였는데 이런 지방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이번 2분기 때 한꺼번에 비용을 반영하면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다음 3분기 때는 이런 일시적인 그 반영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. 그래서 2분기 때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프랜차이즈의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교촌 F&P가 그 원재료와 또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맹 지원본부를 통해서 가맹점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중간에 가맹 지원본부를 요번에 대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. 그러면서 과거 이제 가맹 지역본부를 운영하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비용이 꽤
큰 돈이 나갔죠.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대부분 이제 일시적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고, 이후에는 이게 이제 이벤트로 끝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에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. 자, 전체 보시게 되면 국내 프랜차이즈 쪽에서 원부자재나 이런 쪽이 92.5%의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소득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엔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수제 맥주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, 이쪽은 여전히 이쪽도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2분기 때 전년하고 비슷하게 매출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나왔는데, 그러니까 그 매출 총익이 나왔는데 판관비가 예년에 거의 더블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그 가맹지역본부를 직영점으로 전환하면서 일시적으로 큰 돈이 나간 겁니다. 기존에 이제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던 사람들에게 큰 돈을 줘서 내보낸 것이죠. 그러면서 이거를 직영으로 다 돌린 겁니다. 그래서 이 비용은 일시적인 비용이고, 이 비용 때문에 이제 9억 8천의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는데, 이거는 반기 실적으로 끝이고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이 교촌 F&B는 권원광 회장이 전체 지분의 69.20%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거의 한 70% 정도가 최대주 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소액주 지분이 30% 정도인데,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주식입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이 더번 코리아라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요번에 11월 달에 상장을 합니다. 이 회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프랜차이즈인데, 브랜드도 25개나 되고, 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간이, 새마을 식당이니, 홍콩 반점, 저 백다방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고, 최근 들어서 연던 볼카치 때문에 그 가맹점주들하고 싸움이 나서 그것 때문에 좀 이 IPO 할 때 좀 먹구름이 끼기도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코리아는 그 상장을 한번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었고, 근데 요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코스피 쪽으로 상장을 이제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고 있고,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매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진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전문화된 음식점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왜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교촌치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치킨이라는 단일한 음식을 브랜드로화해서 이 프랜차이즈를 한 거고, 이 교촌, 그러니까 더본 코리아라는 회사는 다양한 그 음식들을 이 프랜차이즈화하는, 즉 프랜차이즈 자체가 사업 목적이 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고 또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바로 접어버리고 하는 식으로, 물론 이 과정에서 처음에 몇 개는 직영점으로 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 가맹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신규 브랜드를 하는 것을 뭐 백종원 대표에게 남의 돈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 신규 브랜드의 그 뭐 테스트를 한다? 이런 비난도 있는 것이죠. 사실 이게 이제 그 꼭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, 왜냐면 이러다가 이제 성공한 홍콩 반점이나 백다방 같은 경우 이러다가 이제 성공을 한 그 브랜드이기도 하고, 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사라져간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죠. 그러다 보니 이 본 코리아에 대해서는 그 뭐 긍정적으로 보는, 왜냐면 신규로 이제 그런 브랜드가 하나 성공을 하면 거기에 뭐 40-50개 많으면 한 100개 정도의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뭐 50개에서 100명의 사장님이 새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. 그만큼의 이제 소비 시장에서 그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고, 또 이게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성장 못하고 20-30개 하다가 뭐 마진이 안 맞는다고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브랜드를 접어버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가맹점주들은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 투자된 돈들을 기회비용으로 날리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게 이제 이 백종원 대표 쪽 본코리아도 일정 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들이 이제 이런 잘 되는 그 음식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있고 해서 투자비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그 브랜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들어간 돈들은 대부분이 가맹점주들이 낸 돈들이죠.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백종원 씨가 욕을 먹기도 하는 것인데,
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코리아라는 본격 프랜차이즈점을 성공시키고 또 상장까지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백종원 씨를 단순히 이제 엔터테이너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분은 진짜로 그 본코리아라는 프랜차이즈 사업가입니다. 전형적인 사업가고 그 사업에서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이죠. 그런 면에서.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프랜차이즈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본코리아 11월 IPO라는 것이죠. 이것 때문에 교촌치킨도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이 본코리아의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교촌 F&B에 대한 그 주가 재평가가 일어날 거다라는 말들이 나온 겁니다. 물론 이건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선반영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2분기가 적자긴 하지만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기본적으로 한 10,000원 정도는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주가가 깎이는 건데 특히 이제 교촌 F&B 같은 경우는 요번 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. 근데 2분기 때 이제 그러니까 지방 가맹점 이것들을 이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 여기에 들어간 일시적인 비용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것 뿐입니다. 그런데 이건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촌 F&B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그런 가격대까지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